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제 1631페이지 로마자 4번 가해행위 위법성 보겠습니다. 사마에르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로마자 4번의 가해행위 위법성.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750조. 이 위법성의 요건은 의용민법에서 권리침해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번의 위법성의 본질, 양가 위반의 평가의 대상. 위법성 판단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방가 위반은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에 바탕을 둔 용태만이 판단 대상이라고 하는 주관적 위법성론. 2번에 판단 대상을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객관적 위법성론이 있으나 우리의 통설은 객관적 위법성론에 견지했다. 형법에서 보는 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거든요.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딱 4줄로 정리했네요. 양가 위반의 평가 기준. 위법성의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할 것인가에 관하여 방가 위반의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형식적 위법성론과 방가 위반의 실정법을 선량한 통속 기타 사회질서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위법성론이 있으나 우리의 통설은 이설의 입장에 있다. 양가를 3번에 결과 위법론과 행위 위법론. 1번에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침해 결과가 발생하면 그 결과를 야기한 행위는 위법성 조약사가 없느나 위법하다고 이해해야 하며 이를 결과 위법론이라고 한다. 그에 대하여 근래 이설 위법성의 본질을 가해행위에서 찾아야 한다는 행위 위법론이 주장되고 있다. 이 견해는 다시 보겠습니다. 1번에 이 견해는 일설에 대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근거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위법성을 도식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이 이론은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위반의 어떠한 행위 결과로서 보호법익의 침해가 있을까? 그러한 2번에 그러한 침해는 법규범위 행위자에게 부과한 주의 의무를 할애함에 있어서 야기된 것인가의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을 취하게 되면 과실 개념과 위법성의 개념은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요건으로 통합된다. 그런가 하면 3번에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가해행위에 의한 보호법익의 침해 결과와 가해행위의 불법성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합설도 있다. 사견으로 불법행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볼 때 위법성의 판단은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구별되어야 하고 또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와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일서를 따라야 할 것이다. 2번에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의미. 침해된 이익의 측면에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이것은 예시적인 것이며 5. 1632페이지 든 것이 아니면 주의하여야 한다. 양가를 관해 재산적 이익의 침해, 방가를 관해 소유권의 침해, 타인의 소유물을 멸실, 훼손, 처분,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타인의 소유물을 멸실, 훼손, 처분,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방가를 관해 점유권의 침해,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위법하며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점유보호 청구권의 규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방가를 3번에 용익물권의 침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을 잃게 하거나 사용수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4번에 담보물권의 침해, 담보 목적물을 멸실시키거나 그 가치를 감소하게 한 때에는 위법하다. 판례해보겠습니다.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을 훼손하거나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며 이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범위 내에서 채권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 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그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니은에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의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 훼손하거나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다시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획득한다. 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 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실시 변론된 규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 5번의 광업권, 어업권의 침해, 양가 6번의 용수권의 침해, 양가 7번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방가 8번의 채권의 침해. 채권 침해는 채무자에 의한 것과 제3자에 의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전자는 채무비리행위라고 하여 경우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과 경하게 문제된다. 그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불법행위가 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1633페이지 방가로 구간의 형성권의 침해. 예컨대 환매권을 소멸시켜 종류의 물건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양가로 2번의 인격권 이외의 침해. 인격적 이익의 침해. 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의 침해와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된다는 전제에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752조는 생명 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널리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모두 위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생명, 신체, 자유, 명예의 침해뿐만 아니라 종조, 초상, 성명의 침해도 위법하게 된다. 판례하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양가론 이외의 민법 751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뿐만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료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료와 유사하다는 디자인의 의료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티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가상공간 내에 있는 각종 정보 제공 장소들이 기재된 정보에 대한 분야별 분류 및 검색 기능을 비롯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이나 각종 정보를 게시 저장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들과 서로 공유,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 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전자우편, 게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보도매체가 작성, 보관하는 기사에 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접근, 검색, 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 저장 후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 공간을 게시하였고 그 기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 매체의 기사에 대한 접근,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정보 사업자가 보도 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업자는 명예훼손 기사를 보도한 보도 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634페이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예고 등 이유 등 게시에 관련된 쌍방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이 사업자가 이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및 차단을 요구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 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착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장소는 특정 기사에 관한 댓글들, 지식 검색란에서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들, 특정 사적 인터넷 게시 공간 등과 같은 일정한 주제나 운영 주체에 따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개별 인터넷 게시 공간으로 나누어져서 그 각 개별 인터넷 게시 공간별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져 있고 이와 같은 개별 인터넷 게시 공간 내에서의 게시물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게시되므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는 개별 인터넷 게시 공간별로 그 의무 발생 당시 대상으로 된 불법 게시물뿐만 아니라 그 이유와 관련되는 게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개별 인터넷 게시 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양가로라 가의 평등권 침해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의 법리에 관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이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로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위반을 지급 규정한 민법 2조, 103조, 750조, 751조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 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의 침해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의될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635페이지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 양가로나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양가로 관해 사적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적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의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 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는 지역은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 처우의 필요성, 차별 처우에 인한 법익 침해 양상 등 및 정도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야 한다. 서울 기독교 청년회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 심사에서 배제해온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관 등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여성 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양가름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다시 보겠습니다. 양가름 이후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공적인 존재인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절차, 이용 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의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이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아울러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이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양가로 교육, 방송 보도의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방송 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당해 방송 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 시청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 보도로 인해 민법 750조 751조 9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 등의 법익이 명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시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1636페이지.
양가 이응.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 공동체, 사이버 커뮤니티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의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이 사회적 평판을 저해야 할 만한 사실에 적시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가로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 해당 개인정보 정보 주체자에 관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 주체에게 위자료로 배당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양가로 치읓에 국회의원인 갑 등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자기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갑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 등의 정보 공개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교원노조가 자기들 정보 공개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조준혁 의원님 사건이고요. 양가로 3번에 가족권의 침해, 반갑 위반 배우자의 권리 침해. 예컨대 처에 대한 강간은 그 처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이기도 하나 남편에 대한 불법행위도 된다. 그리고 부와 부척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된다. 한편 판례는 처에 대한 강간 미수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한 것으로 되어 남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3자가 부부의 일관과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1637페이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또한 이 경우 부부의 일반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친적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반가로 2번의 친권 침해, 자녀의 유괴가 그 예이다. 반가로 3번 부양청구권 침해, 생명 침해는 부양청구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좀 제가 느려서 여기서 한번 끊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